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수락산에서 등산을 하던 여성 등반객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수했지만 그런데요, 이 용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또다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또 부산에서 발생한 강목 폭력 사건도 묻지마 범죄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불과 1주 정도 사이에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는 경찰의 치안 능력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데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범죄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들만 계속 지금 피해자가 되는 셈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딸, 우리의 부인, 그리고 우리의 이 여자친구를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모두가 좀 나설 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칠 점은 지금 당장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주 시사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코드 바뀐 걸 몰라가지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선보이는 날이었는데. 네. 예. 자, 먼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분류되던 우간다가 대북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유에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그 군사 및 안보, 치안 분야에서 그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 32년 동안 그 우간다를 좀 통치하고 있죠. 그동안 북한과 우호 관계를 좀 맺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의 그 북한의 근거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죠. 네, 무세베니 대통령,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국제사회의 그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간다도 이를 그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이제 이같이 밝혔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우간다도 독재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간다도 32년인가 아마 독재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지난 2월에 선거를 치르기는 했었죠. 예, 선거야 우리도 오공학 때 치르긴 치렀죠. 근데 어쨌든 이 우간다 같은 독재 국가가 또 북한 같은 독재 국가를 가장 가까이서 지낸다, 이거는 본인들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지난 주말은 마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날들이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지난주 전체가 반기문 주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반기문 총장 굉장히 바쁜 일정 보냈죠.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제주 관음 클럽 간담회에서의 그 발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정작 본인의 행보를 보면 그 이상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8일에는 그 서울 신당동의 그 김종필 전 총리 그 자택을 이제 찾았는데요. 이 개인 방문이었다고 그러죠. 당초에는 그래서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또 이게 그 언론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 김종필 전 총리 대화 내용 공개를 이제 꺼리면서 이 비밀 얘기만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반기문 총장은 그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난 뒤에는 이 고건, 노신영, 이현재, 한성수 전 총리, 그리고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그리고 신경식 헌정회장, 이분도 역시 충청도죠. 네, 이 정관 재계와 언론계 원로 10여 명과 함께 그 저녁을 같이 하게 됐다고 그러죠.
정치인의 이 행보는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함의가 있게 마련인데 사실 반 총장은 외교관인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아주 일정이 정치적 함의가 많아요. 네, 뭐 애교와 뭐 정치 어떻게 보면 딱 종이 한 장 차이죠. 네. 저는 물론 그렇죠. 외교도 국제 정치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함의는 네, 맞습니다. 같아요. 어제 이제 또 그 경북 안동의 그 하회마을을 찾은 데 이어서 그 오후에는 그 경주를 찾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주요 방문 일정이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그 집중된 셈인데 이 때문에 일부 그 정치 이제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이 하회마을 방문에 대해서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찾았다는 설명이고요. 이 경주 방문은 그 UN NGO 컨퍼런스 참석차 찾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반 총장의 그 방한 일정이 이 대구 경북에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누가 일정을 짜줬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본인이 짰다고 봐야 되겠죠.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네. 예. 근데요, 이종걸 의원이 이전 원내대표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 이거를 비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비난이에요, 비난. 네,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죠. 네, 어제 그 19대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그 오찬 간담회를 이제 기자들과 같이 가졌는데 이종걸 의원 이른바 그 반기문 대망론과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된다면 국민이 그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네, 이종걸 의원은 그 대통령은 이 필요한 사람, 잘할 사람을 뽑아야지 유명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이 여권은 그 궁지에 몰려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식으로 반 총장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용어가 너무 세요. 네. 시궁창도 나오고. 그렇죠. 예수와 유다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수 같은 사람 뽑을 게 아니라 대통령은 유다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라든지 이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죠. 네. 이거는 사실 좀 아무리 정치인이라 그래도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정치를 이 격을 좀 다운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의 언어는 바로 그 정치의 수준을 이제 나타내기 마련이죠. 글쎄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데 제가 웃는 이유가 임기 첫날에서 뭐요? 새누리당 이제 오늘 그 첫 원내대표단 회의에 이어서 그 의원총회를 바로 가질 예정이죠. 그래서 지난 26일 예정된 이 김의옥 당 혁신비대위원장 이제 취임 문제 다루게 됩니다. 의총 직후에는 이 김광림 정책위 의장 등의 그 당론으로 발의하는 그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그 1호 법안이 되겠죠. 이 청년 기본법을 이제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늘 그 부실채권 소각을 위한 그 세비 기부 행사를 갖게 됩니다. 20대 국회 첫날 일정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오늘과 내일의 세비 66만 5천 원을 모아서 모두 8,100여만 원을 이제 취약계층의 악성 채권 소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 주빌리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더민주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점 추진 법안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국민의당도 오늘 정책 총회를 갖고 이 국회법 제의 문제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 구조조정 이슈 등 현안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향,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이제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기자분들한테. 아, 그래요? 20대 국회가 어떻게 오느냐 해서 제가 16대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국회에 바란다라는 건 정치를 복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여태까지 근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바뀐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0대 국회, 21대,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20대 국회는 뭔가 희망을 자꾸 줘야 되는데 전 이제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건 속이는 일입니다. 지각 변동 혹은 이런 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 솔직한 얘기로 그런 일이 글쎄요. 대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국회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겐 이번 한 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당 수습방안 토론도 열리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위를 열고서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혁신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희옥 전 청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자, 이런저런 당내 상황 알아볼까요? 새누리당 정운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혁신 비대위원장의 김혜옥 전 이 공직자 윤리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김희옥 내정자 참 훌륭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관과 또 대학교 총장 등 법조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예. 근데 다만 이 정치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제 다소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 새누리당 혁신과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 사정을 좀 잘 알고 있고 또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당대회까지 단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2달 만에 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전락하는지 이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어느 쪽의 성격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뭐 기대와 우려가 제가 교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이 친박 쪽에서 밀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친박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최경환 의원이 추천했다는 좀 말이 있고요. 예. 또 이분의 고향이 또 지역구 최 의원의 지역구와 같은 청도라는 점, 예. 또 친박계 당선자인 그 최계일 당선자와 또 법무법인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점 이런 몇 가지 이유로서 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오늘 10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이런 그 정당성과 절차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는 게 김혜옥 내정자가 이 비대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비대위원을 말이에요. 만일 비박계 비대위원이라고 알려진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이혜훈 의원을 배제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또 만만치 않지 않겠어요? 글쎄요, 요번에 이제 혁신위원장과 그 비대위원이 저번 때 비박계로 전부 앉는 바람에 전국위원회 임명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불발이 되고 또 분란의 이 도화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의 겸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로 된 비대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비대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좀 자구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비대위 구성은 그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세 분을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들이 임명될 것으로 보는데 이 비대위원들이 정말로 이 김 내정자가 얘기한 대로 좀 중립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제대로 임명을 할지 그것이 오히려 더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혁신위 비대위 2트랙을 혁신 비대위 1트랙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친박들이 이 문제시 삼고 있는 인물들을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1트랙으로 하고 또다시 비대위원장도 외부에서 영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분들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7명인가 그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
정진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 그분들을 그대로 둘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몇 명을 또 뺄 건지 또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인사를 추가로 더 할 건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으면은 새로 온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비대위원을 인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했네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비박계 연대 가능성이 높다. 내년 재보궐 이후에 우르르 다 나가고 친박계 중심의 극우당 하나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또 소위 말하는 비약의 사닥다리를 너무 오른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정도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친박과 비박이 결국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 못하고 좀 결국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저는 새누리당이 다시 화합해서 재건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재건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보수의 분열은 이건 침몰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뚜렷한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 지금 있는 분란 중에 대부분이 뚜렷한 대권 후보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요새 드러났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아주 노골적인 행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대권 행보. 언론에서는 이미 이 대권 행보로 이미 판단을 언론이 아니라 우리 정우택 의원께서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일단 제 3자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만 제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사실 솔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예상 밖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반기문 총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 언동을 보면 굉장히 절제되고 들어도 이게 어디까지가 이해가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외교관이니까 요번에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번에 반기문 총장의 이 대권 행보는 그동안에 반반 총장에서 이제 60% 총장이 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한국에 와서 하신 것은 어느 표현대로 대선을 향한 광폭 행보다. 거기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너무 좀 이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대선이 1년 7개월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계 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건 전 총리와 비교를 많이 하던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굉장히 또 이것도 어려운데 한마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부 그냥 언뜻 생각하는 것은 고건 총리나 또 지금 반기문 총장이나 혹시 대선 가도를 가시다가 중간에 소위 완주를 못 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에서는 아마 공통적으로 밖에서 여러 얘기로 우려의 시각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고건 총리 같은 분은 내무 관료를 하셨고 지사도 하시고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반기문 총장님은 사실은 외교관으로서의 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국내 정치라든지 또는 직접 정치는 하지 않았어도 고건 총리처럼 강한 정치색을 갖는 내무관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 반 총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종걸 의원이 좀 점잖게 품위에 맞게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해서 그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새롭게 20대 시작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더 좀 언동해서 좀 품위 있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예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로 유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도 했던데요. 더군다나 우리 정치 행태를 얘기할 때
소위 그동안 속해 있던 당을 버리고 나갈 때도 성경 규절을 인용을 해서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또 성경 규절을 해서 그 정치를 비유하는 이런 태도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충청권에서는 그 충청권 대망론. 사실 방기문 총장이 JP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충청도, 우리 정우택 의원께서도 지역구가 충청도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충청 대망론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충청 대망론에 실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실체는 현재 없습니다. 예. 다만 충청 대망론에 대한 어떤 가능성 또는 기대는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출 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네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상록이 없었던 47층 이편한 세상의 하이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서울 진출입 및 출퇴근이 여유로운 교통,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 시설, 어린이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까지 6월 새로워질 상록을 만나세요. 이편한 세상 상록 6월 분양 문의 031-502-2016 대림. 또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 교통 조금 밀릴 것 같은데 어떤지 알아볼까요? 7시 38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광현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지만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도로 곳곳으로 출근길 정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여의대방로 보라매역에서 해군회관 쪽으로 밀리고요. 신길로 사라가시장에서 우신초등학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경인로 따라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을 지나 서울교 쪽으로 진입하기도 힘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군데군데 살펴지는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따라 한안 가는 길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차로의 고장차 때문에 부근으로 더욱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일본에서 이틀간 진행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핵도발에 대한 강한 비난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향한 견제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이후 북한과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세 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본에서 열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2세 신궁 방문하는 일정이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먼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2세 신궁이 일본 왕실 조상신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본의 의도 안에는 이것이 일본 우익들을 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전승국이나 패전국 사이에서의 문제, 앞으로의 세계 평화적인 문제를 볼 때 서로 이것은 하나의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이 북한 문제였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이것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북한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일부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근데 중국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라고 보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가 더 커 보이죠. 커 보이죠. 그죠? 근데 일단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북핵 문제가,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요번에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이유는 그 핵 확산을 이제 방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강대국들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를 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동북아 지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 특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핵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이익 공동체, 즉 어떻게 얘기하자면 이게 쉽게 이해되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강대국들의 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자라는 의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반도의 문제에서는 이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재를 해서 이 지역의 기존 국제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한국한테는 아주 유리한 내용이죠. 또 반대로 보면은 여기에 반대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등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은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정책이라는 게 뭐죠?
기존의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북한의 핵을 가지고 핵지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는 정책인데요. 이것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에 와서 그걸 포기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북한 내부의 그 단결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올해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요. 즉 그 선거라든가 또 북한을 둘러싼 주위 국가들의 그 내년에 일어날 그 지도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북한은 외부의 환경 그리고 내부의 그 정치 체제의 완전 그러니까 그 단결력을 호소하는 입장으로 결국 대외 정책을 펼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즉 남북한 문제에서 적지 않은 도발이나 긴장을 유발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그 중국하고 러시아도 상당히 좀 불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네. 그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반응. 중국은 다시 육자회담을 그러면은 주장할 거라고 보세요? 북한은 지금도 육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지만 인접돼 있는 국가의 안정이 중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육자회담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시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를 국제 정치적 그 힘의 밸런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입장이 좀 애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조를 하는 국제 그 행사에 나가면서 또 동시에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아직도 중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과 관계 좋은 러시아, 그다음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의 공조가 서로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방 삼각, 한미일과 북방 삼각,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다시 그 대립하는 그런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바로 그 제재를 그 제재에 응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중국과의 외교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공들인 게 지금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 공들인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 그 나라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북한을 둔 중국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는 미국이 보는 동북아의 국제 관계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의 문제에서 조금 다른 대립 혹은 지금과는 다른 우리가 중국의 공들인 거와 다른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있죠. 그죠?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미국이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북한 문제보다는 미중 간의 가장 대립각이 큰 것은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은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나라든가 서로의 가치나 현상 때문에 떨어져 있던 나라들과의 그 동맹 관계를 새로 형성하면서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봉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지금 남사군도나 서사군도 그리고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각국의 군비 경쟁 등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이익,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 이익이 가장 집중된 곳이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은 어떤 충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해운 통로입니다. 그러면은 해운과 항공, 그다음에 그 지역의 안보라는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지역에서 먼저 바둑돌을 먼저 둬서 위치를 공고하게 하는 나라가 앞으로의 이익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익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중국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중국 경제도 상당히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세계 경제도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은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그걸 고려하고 지금 봉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고려하고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고 세계에 많은 그런 여론 형성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나쁜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많은 서방 국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착륙 안 하게 되는 게 세계 경제엔 도움이 좋다. 그거와 다르게 국가이익 문제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소란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바로 주변에서의 그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주변국들과의 그 동맹 혹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의 기존에 유지돼 오던 미국의 입장이나 국가들의 이익을 강화시키면서 중국을 더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거기에 서로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이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남방 북방으로 가려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우리 정부의 입장.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중 간의 대립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정책을 내리는데 힘든 상황인 게 우리가 바로 대양과 대륙 사이에 이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입장으로서 세계를 봐야 되는데 남중국해의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여기를 개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갖고 있고 한중 경제의 의존도가 무척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오로지 안보만을 가지고 정책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북한 정권의 위협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안보도 무척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과 안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중미 양국 사이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내리기 어려운 시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